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완벽한 실력은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법 담당이고요.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만 좀 인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세법 공무원 세법은 2006년 말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2007년부터 합격생이 있어요. 저희 면접 수업할 때 합격생들 오셔가지고 이미 2007년 합격생이면 지금 뭐 합격생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멀리 갔는데 오셔서 항상 도와주시거든요. 면접 수업, 모의 면접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연도별로 계속해서 이제 그 합격생 배출하면서 그 공무원 세법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기출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 국가직 세무직은 그 세무직으로 오셔서 세법을 들으신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직렬 없이 전부 다 세무직이죠.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는 직렬은 세무직밖에 없고 다만 이제 세무직이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 세무직 9급 시험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한 2달 정도 후에 지방직 9급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가직 준비하실 때 지방직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과목이 거의 겹치고 안타깝게도 세법만 바꾸면 되거든요. 세법 제가 갈아 끼워 드려요. 그래서 국가직 세무직도 제가 담당하고 있고 지방직 세무직도 제가 세법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현장 강의 중심으로 물론 이제 인강으로도 커리큘럼 연강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현장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는지가 사실은 정식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강의 중심으로 세무직 2026년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그 다음에 뭐 서울시가 7급을 뽑을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라는 전제하에 국가직, 지방직 전부 다 7급까지 전부 총 포함해가지고요. 26년도 합격을 목표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회계세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뭐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빨리 말씀을 안 드리면 중간에 뭐 이것저것 뭐 다른 설명을 하다가 굉장히 이제 안내가 길어져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로 먼저 그 세무직이라는 직렬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지금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을 혹시 처음 준비한다 있으세요? 그럼 저한테 좀 정보를 좀 주세요. 공무원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네, 하시고 공무원 시험을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직렬을 좀 바꾸고자 한다. 세무직 상당히 매력적인 직렬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꼬드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세무직은 진짜로 진로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무직으로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나중에 사실 요새는 진짜 100세 시대잖아요. 뭐 70대 분들한테 노인이라고 하면 싫어하세요. 근데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무원 연금은 받아야 되니까 그거 하시고 나서 연차 채우고 은퇴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영역이라 물론 대신 업무하면서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 약간 어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좀 약간 공부하기 힘들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약간 힘들지 못할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좀 이제 궁금한 점들, 약간 이게 세무직으로 가면 뭐 어떤 일을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는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세무직을 공부하셨을 때 일단은 그 세법 회계 관련해서 초시생 기준으로 조금 안내해 드리는 부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원래 공부를 했다가 뭐 일행이나 뭐 교행이나 다른 파트를 했다가 세무직으로 좀 넘어오려고 세법회계 중심을 좀 한번 보려고 한다 계시면 저한테만 좀 보이면 되니까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리 매년 좀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 국어, 영어, 국사 점수가 좀 잘 나오는 상태에서 세법회계만 해가지고 재작년에 저희가 패스트트랙반이라는 걸 이종원 선생님하고 같이 했을 때 3개월 만에 합격생이 그때 현장 강의에서 합격생이 5명이가 나왔어요. 3개월 공부하시고 회계세법만. 대신 그건 베이스가 있을 때 국어, 영어, 국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목적에 맞게 지금 설명해 오신 분들은 초시생도 계시고 재시생도 계시고 회계사 세무사 공부 1차, 1, 2차 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셔서 저는 이제 안내를 다양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본인한테 필요하신 내용 위주로 들으시되 일단 직렬을 바꾸시려고 하시거나 국어, 영어, 국사 기본이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전공 과목이 전공 과목 위주로 커리큘럼을 조금 신경 써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합격 전략 설명회 2026년에 합격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요. 왜 손 안 드시지? 2026년에 합격하려고 오신 거죠. 27년 대비는 아니죠. 지금 이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현재 현장에서 이제 8월 중반쯤, 8월 초 중반쯤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약간 애매합니다. 되게 빠르지도 않고 아주 늦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준비해가지고 초시생 기준으로 지금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 대비 과연 세무직, 세법회계 어렵다는데, 분량 엄청 많다는데, 26년 일단 가장 빠른 국가직 9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단언컨대 여러분께서 현장 강의를 제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고, 제가 수업 때 계속해서 이제 안내해드리는 공부 방법이라든가 복습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하십니다. 작년에도 이거 이제 제가 좀 자랑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9월 달에 처음 오신 초시생분께서 작년 9월에 처음 온 공무원 초시생이신데요. 세무직도 처음이고 당연히 공무원도 처음이고 그렇게 저는 그래서 원래 딴 직렬 하다 넘어오신 줄 알았는데 완전 초시생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9월에 공부 시작하시고 9월, 10월 세법 수업 듣는데 얼굴이 까만색이었어요. 막 얼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흑빛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극복이 되고 1월쯤부터 점수가 좀 나오기 시작하더니 현장 그 전체 우리 종합 커리큘럼 그대로 종합반으로 수강하시면서 수업 그 전체 수업을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강의에서 필요한 커리큘럼을 구성해 드린 거를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셨는데 올해 좋은 점수로 합격하셨어요. 합격하셔서 전체 한 200 몇 등 안에 들어가지고요. 우리 국가직 공무원은 붙으면 국세공무원 연수원이라고 연수원에 들어가셔서 10주간 교육받으셔야 되는데요. 그게 성적순으로 들어가거든요. 1빠따로 들어갑니다. 네, 작년 9월 달에 시작하셔서. 근데 진짜 저는 제가 봤던 그 정말 1년 미만 학생들 중에 가장 훌륭하게 잘 해낸 학생이기도 한데 또 주변에서 같이 그 반이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스터디하시고 저녁에 이제 뭐 간식 치킨 시켜 먹으면서 OX 문제 퀴즈 푸시고 그 저한테 인증 막 그러니까 우리 간식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OX 그 유튜브로 OX 동영상 들었어요. 뭐 그 저한테 인증샷 보내시고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게 공부하셨거든요. 네, 현장 강의 들으시면서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시작하셔도 여러분 마음에는 조금 늦지 않나? 공부 또 처음 시작하실 때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헉헉거리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합격자들이 나중에 수업 때 오셔가지고 이제 가끔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거든요. 제가 초대해요. 그러면 합격자분들한테 약간 인증샷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말씀들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자, 8월 중반이라 조금 아주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제대로 달리시면 내년에 2026년에 가장 빠른 시험인 국가직 9급도 분명히 합격 가능하고 9급 시험이 이제 4월 초나 3월 말에 있어요. 항상. 그러면 4월 첫째 주 토요일이라는 가정하에 그때부터 한 2달 정도 여유 두고요. 지방직 9급이 있는데 국가직 9급을 열심히 달리시면 지방세법이 국가직 세법을 열심히 해놓으시면 지방직이 반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완전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세법이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이 된다라고 믿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지방직 9급도 당연히 바로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한꺼번에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영어나 좀 국사 파트가 약하다 그러면 국가직이 약간 아슬아슬하게 안 됐다 그래도 서울시 9급이라든가 지방직 9급은 보통 많이 거의 대부분 붙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에 꼭 합격하는 걸로 26년 합격 반드시 하는 걸로 믿고 제가 커리큘럼 안내해 드릴게요. 자,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를 초시생 오셨으니까 이거는 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7급 수업을 먹고 한 10년쯤 전인데요. 수업을 좀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수업을 저한테 7급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 그때 이제 하반기에 한 번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2017년 뭐 이럴 때. 그래서 12월 달에 지방직 9급 시험이 갑자기 좀 일시적으로 한번 떠가지고 그걸 다들 준비를 좀 그래도 이거 한번 시험 봐봐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랑 이미 6개월 동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국가직 9급을 붙으면 이제 본인 질문이에요. 국가직 9급을 붙으면 구청에 가는 거고 국가직 7급을 붙으면 국세청에 가는 거면 지방직을 보면 그럼 그 각 지방에 있는 세무서를 가는 건가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지방직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가직 7급 공부를 이미 하고 있던 학생이 국가직 7급을 붙으면 국세청 본청으로 가는 줄 알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국세청 본청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네, 본청으로는 7급이건 9급이건 붙으면 바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붙었을 때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세무 공무원 괜찮지? 세무 공무원 하다가 세무사 따면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경영학과, 회계학과여갖고 다들 하니까 원래 하나보다 하고 와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일단은 여러분께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합격했을 때 어디서 일한다 라는 거는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제 인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먼저 해드리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좀 지루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직, 세무직 7, 9급이 있고요. 지방직하고 서울시가 같은 이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가직, 세무직 7, 9급에서는 일단 합격하시면 국세청으로 가시는 거예요.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인데 이게 저희가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국세청장 하고요. 국세청장 하고 자, 지방국세청장 하고요. 공부를 하면 나오는 건데 이제 세무서장이 관공서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되시고자 하는 세무 공무원은 지금 세무직으로 오셔가지고 나 세무직 국가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이 조직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한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7급이건 국가직 7급이건 9급이건 합격하시면요. 합격하고 바로 세무서 들어가지 못하고요. 훈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학습을 원래 작년까지 15주였다가 코로나 계기로 13주, 올해부터는 조금 별도의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10주로 줄어들었는데 10주간 제주도에 있는 제일 부러워요. 제주도에 있는 국세공무원 연수원에서 훈련을 받고요. 훈련 받고 훈련해서 수료를 하셔야 돼요. 수료를 하시면 여기에서 점수 시험 보거든요. 여기서 점수가 나오면 점수하고 이제 자기 연고지랑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일단 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나갈 것인지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나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께서 합격하시면 전국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국의 세무서고요. 내가 집이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지방국세청에 있는 종로세무서, 강남세무서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제주도 국세공무원 연수원 합격 점수는 상관없고요. 일단 합격만 하시면 돼요. 합격만 하시면 되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의 등수라든가 뭐 각종 어떤 그 점수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운도 좀 있어요. 그때 서울 TO가 많이 날 때도 있고 지방 TO가 많이 날 때도 있고 바로 직전에 5월 달에 들어갔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근무하는 기수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 기수는 서울 TO가 그동안 뭐 10명도 안 되게 그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요. 서울에 좀 이제 많이 입직할 수 있게 되는 되게 운이 좋은 그런 기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고. 자, 뭐 지방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아예 뭐 전국 우리 뭐 서울로 못 오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국세 약간 중간에
그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세청 본청 갔다가 본청 타고 지방국세청 타고 이제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붙어서 나중에 고민되는 붙고 나면 이제 이게 엄청 또 고민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때 행복한 고민. 지금 생각으로 이제 행복한 고민인데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국가직에 합격하시면 7급이건 9급이건 어찌됐건 이 과정을 거쳐서 다 세무서로 가시는 겁니다. 세법 업무는요, 세금 업무는 국민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업무 능력이 좀 탁월한 그런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하고 훈련을 한 상태에서 국가가 이거 돈 내고 수업 듣는 게 아니고 국가 돈으로 훈련시켜 드려요. 그래서 그리고 들어가 있는 동안 기본급 이 정도는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셔서 업무를 하시는 건데 처음부터 요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그 기본적인 업무를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익혀야 돼요. 그러다가 본인 좀 실적이 좋다거나 뭐 주변에서 이제 필요한 인재다 그러면 지방청 갔다가 국세청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베이스는 세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세무서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이 되시면 일단은 세무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저 퇴직할 때 지방청장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꿈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시는 거고 담당 업무는 당연히 세무직 공무원이면 세금징수 업무겠죠. 세금징수 업무. 자, 관련 세금이 뭐냐? 이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께서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이 되면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돈을 벌어서 걔는 이름이 법인세라는 세금이 되고요. 자, 법인세는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 영역이고요. 자, 우리 연말정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회사 다니신 분들 연말정산이라는 거 해봤을 거고 급여 받을 때 급여 원천징수, 급여 뜯기고 받아보셨을 거예요. 4대 보험뿐만이 아니라 세금도 다 띄고 받는 건데 그거 이제 멋지게 말하면 이제 원천징수, 특별징수라고 하는데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그냥 저희가 줄여서 종소신고 이런 거 얘기하고요.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소득세 영역이고 부가가치세는 아마 부가가치세는 몰라도 회사를 한 번이라도 다녀보셨거나 알바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세금계산서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금계산서의 영역입니다. 상속세요. 자, 상속세와 이 칸이 좁아가지고 여기서 끝냈는데 증여세. 자, 상속세는 뭐 여러분 한참 후의 일이고요. 이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상속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니까 이건 뭐 한참 후의 일이고 증여세. 이거는 이제 지금 내면 좋죠. 왜요? 세금 내는 게 뭐가 좋아요? 엄마가 집 준대 빨리 받아. 집을 주신대요. 받으세요. 그럼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5천만 원짜리 주시면 세금 안 나와요. 종전에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왜 안 나와요? 자녀면 엄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다 그러면 자녀는 증여세액공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빼준다. 이게 조금 약간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지금 약간 개정 예정은 있지만 그거는 개정은 제가 다 해드리고요. 이게 되고 나면 세무직 공무원이 되시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일을 하셨다 또는 일을 하시면서 중간에 뭐 한 3, 4년 차부터 이제 별도의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자격증은 세무사 공인회계사인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으로 들어가셨다가 지금 젊은 나이인데 오랫동안 일하고 은퇴를 한 건 아니고요. 자, 몇 년 근무하시다가 이분이 세무 업무를 하다 보니 꿈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되신 분이 계세요. 좀 되게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세무사 공인회계사보다는 세무사 쪽이 아무래도 세법이 좀 강화돼 있다 보니까 세무사는 많이들 따세요. 지금 입직하셔가지고 세무사 공부하고 계시고 1차부터 갖고 2차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그래서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한다. 그래서 딱 보기에도 뭔가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는 아니죠. 여러분은 스페셜리스트, 공무원 중에서도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지금 오신 분들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세무 업무, 취득세나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직 담당 공무원을 뽑는 과정이고요. 지방직 서울시는 서울시로 따로 뽑아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되면 구청으로 가요. 구청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요, 국가직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제 입직이 되면 이제 그 처음에 가는 걸 입직이라고 하는데 입직이 되면 종로세무서 한 2년 있다가 길게는 4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짧게는 2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이 서울지방국세청 안에 있는 다른 세무서로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해요. 그런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정부시청으로 들어갔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라서 의정부시청에 있다가 부산시청 가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청에서 평생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구청을 따로 뽑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 뽑아가지고 각 강남구청, 마포구청 이런 식으로 가는데, 세무직은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 조금 실례인가? 일행직이나 이런 파트들은 주민센터로 가죠. 지방직을 뽑으면. 세무직은 구청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을 하는 거고, 시청이나 구청, 7급은, 서울시 7급은 보통은 시청으로 바로 가고요. 대부분의 경우 9급 같은 경우는 구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시다가 업무를 잘하거나 본인이 신청했는데 운이 좀 이렇게 그 시간이 뭐가 맞으면 약간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7급이. 그러면 그때는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청으로 시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는데, 대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 그래서 구청으로 해가지고 붙으시면, 그러니까 서울시로 해갖고 붙으시면 처음에 강남구청이 됐다 그러면 이게 특이하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서울시는 강남구청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거기가 싫다 그러면 업무 잘 하셔가지고 시청 가시면 돼요. 서울시청 멋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좀 멋있던데. 자, 그렇고,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구가 4개인가 되거든요. 3개인가 4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제자가 거기 있는데, 자기 깜짝 놀랐다. 강남구청 되면 평생 거기 있어야 돼. 뭐,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우리 제자도, 청주에 어떤 구에 계시는데, 지금 한 경력 7, 8년 차 될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만났을 때, 선생님, 저희는 롯데, 구별로 돌아요. 서울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나중에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국가직 말고 나는 지방직만 가겠다. 이때의 장점은 뭐냐? 나는 한 지역에서만 계속 있고 싶다. 한 지역에서만 계속 있고 싶고, 처음부터 나는 의정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고 싶다. 그러면 의정부시로 하시면 되는데, 국가직을 가장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되면 되게 좋긴 해요. 되게 좋긴 한데, 처음에 여기에서 점수가 좀 잘 나와야, 여기서 공부를 좀 하셔서 점수가 잘 나와야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있고, 처음에 조금 뭔가 좀 안 맞으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고 갔는데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서 보니 너무 행복해. 아니,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제자분들 중에. 그래서 이 연수원에서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하느라고 막 사람들하고 막 거의 뭐 완면도 안 트고 이러다가 한 3주차쯤부터, 그때 15주차였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술 마시느라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너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나중에 그래요. 거의 꼴찌하고 왔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꼴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이랑 전혀 연고가 없는 좀 멀리 가셨거든요. 아무튼 어디라고 말하면 또 편견을 가지게 되니까 멀리 가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행복해 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그 상황에 따라 조금 그때그때 선택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때 정말 열심히 스터디 카페 끊어가지고 밤 12시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원하는 데는 가요. 그래서 수험의 연속이긴 한데 지역을 선택하기가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 단점은 좀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결국은 세금 징수 감면 업무긴 한데요. 이제 관련 세금이 달라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관련 자격증은 이게 지방직 공무원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이 좀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있어서 당연히 세무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공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우리 제자분들 감정평가사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하고요, 지방직 세무직 공무원의 뭐 스페셜리스트다, 자격증 취득에 유리하다,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시고, 국가직 경쟁률 잠깐 보시면 24년 9급 경쟁률이 7.8대 1이에요. 경쟁률이 공무원 시험 치고는 좀 낮은 편입니다. 일단 세법 회계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들 하셔서 잘 시작을 안 하시는 편이기는 한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실제 실경쟁률, 선발 인원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인원수로는 좀 꽤 많았던 거고요. 필기 합격컷이 24년에 굉장히 세법이 그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70점 합격컷이,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컷은 70점에 플러스 1.2점 항상 붙이시면 돼요. 필기 합격컷이 25년에는 세법이 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과목을 좀 조정하자, 난이도 조정을 살짝 하자, 이렇게 했다가 약간 쉽게 하려고 하면 확 쉬워지거든요.
약간만 난이도 높이자 그러면 확 어려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 생각은 약간인데 그게 조금 모여가지고 확 어려워지고 확 쉬워지고 이래서 이게 약간 확 튀거든요. 이렇게 확 튀거든요. 그래서 이 필기 합격 것이 조금 쉬워져가지고 25년 필기 합격 것이 80점. 그리고 최합 컷은 여기서 한 2점 정도 항상 붙이시면 돼요. 최종 합격 컷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국가직에서 만약에 필기 합격해서 컷에 82점에 예를 들어서 82점이라고 가정하고 100명이 걸려 있는데 인원수로 해서 앞에서 30명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그 끊을 때 마지막 필기 합격 최종 합격 컷에 동점자가 많았을 때 선발하는 기준은 회계 세법 두 과목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공 과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 국사가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뭐 앞으로 뭐가 없어진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2027년부터 시험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붙었을 때 그리고 들어가셔서 이런 거 하실 때 또 회계세법을 못하시면 업무하실 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회계세법이라는 과목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요거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24년 서울시 9급 경쟁률이 30.4대 1인데 이게 보통 약간 호수가 많아요. 일단 국가직 9급을 보고요. 국가직 9급에서 지방직으로 넘어갈 때 보통 일단 접수는 다 해놔요. 그래 놓고 국가직이 붙으면 시험 보러 안 가시는 경우도 많고 또 둘 다 붙었을 때 국가직을 선택하시고 지방직을 안 가는 경우가 10명이 동시에 둘 다 붙었다 그러면 저의 주변 분들의 어떤 나름대로 심리적인 통계를 보자면 제가 뭐 그걸 엑셀로 짠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10명이다 그러면 국가직 세무직하고 지방직 세무직 둘 다 붙었을 때는 국가직으로 한 7명, 8명이 가고요. 한두 명은 이제 지방직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비중이 아무래도 국가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사실은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표시된 거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 경쟁률 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선발 인원이 갈수록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67명. 서울시 7급은 작년에 선발 인원이 좀 많았어요. 그때 조금 이제 중간에 서울시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9명이었고 올해는 이제 2명 요렇게 이제 인원이 있어서 10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10월 말 11월 이때. 자, 세무직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직 세무직 공무원, 지방직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한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업무 영역 있죠. 세법은 그 업무와 관련된 걸 합니다. 말로 그냥 할게요. 국가직은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세금 3개 하고요.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증여세법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그 총칙법이라고 해서 세금 전체를 관리하는 거에 관련된 법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그래서 국가직 세법 과목은요 6과목이 있습니다. 영어도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듣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영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것처럼 국가직 세법도 여러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과목을 법의 개수로 하자면 6개, 세금 이름으로 하자면 7개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방직은요 세법을 4개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라는 법에 지방세 종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분량이 작아서 걔를 법으로 따로 안 만들었어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거의 출제 비중은 각각의 어떤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시험이 뭘 위한 이 시험에서 원하는 게 뭐냐? 이 세무직 공무원은요, 붙었을 때 세무 업무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회계하고 세법에서는 회계도 장부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시면 안 돼서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 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바로 진짜로 업무에 투입되실 수 있을 정도로 법조문 위주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무직 공무원에 합격하시려면 시험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기출문제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종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종환 선생님 그 회계 담당하는 이종환 선생님께서 저보다 1년 더 빨리 시작하셨고요.
2005년, 저는 2006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합격생은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 나왔겠죠. 그래서 최초 합격생은 2007년부터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책을 직접 다 쓰거든요. 세법은 절대 남한테 책 못 맡깁니다. 회계사 우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쪽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베이스를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책을 연구원들이 조금 약간 편집 같은 것만 수정하는 그런 연구 조교들은 있긴 한데 절대로 베이스는 내용은 회계사님, 세무사님들이 직접 다 고치셔야 되거든요. 왜요? 저희 사무실 3년차 우리 그 세무사, 후배 세무사한테 야,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 책 좀 한번 2010년 전후에 저도 그때 좀 너무 바빴어가지고 나 지금 책 개정해야 되는데 내가 원고를 줄 테니 일단 거기에 수정해야 될 거를 한번 좀 수정을 해서 나한테 파일을 보내다오 하고 알바비를 줬어요. 돈 아까워. 제가 이제 후배기도 하고 사무실 에서 일하는 세무사기도 하고 본인 시간이 된다길래 하고 줬더니 한 1, 2주로 그거를 이제 원고를 잡고 안 주더니 얘가 이제 한글 파일을 다 건드려 놨어요. 건드려 놨는데 그 해 오류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세법을 법 조문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세무사 업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서를 쓰거나 프로그램을 다루는 건 할 수는 있는데 법 조문을 탈탈 털어서 수험 목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 글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냥 암기 몇 개 외우고 앞글자 따서 외우고 이게 아무래도 수험 강의 위주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제 수업에 필요해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거를 직접 하던 거를 남한테 맡기니까 오류가 나는 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남이 건드려 놓은 거는 오류를 제가 못 찾아요. 차라리 제가 오타를 내더라도 제가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회계에서 하시는 적지성과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좀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면 빨리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근데 세법은 회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법은 정확함이 떨어지면 나중에 글씨 하나 이하 미만 그거 하나 잘못되고 계정이 10억이 5억이 됐는데 개정된 거 체크 안 해놨다가 시험 문제가 개정 전 걸로 틀린 지문을 내면 100% 그 문제 한두 개 때문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내 제자들의 사실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제가 그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책은 절대로 남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반면 적시성이 떨어져서 저도 그게 고민이라 어떻게든 최대한 좀 빨리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접 책을 쓰기 시작한 지 기출문제집도 제가 직접 다 편집을 해요. 문제를 선별하고 이러는 과정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다 외우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여기는 기출이 나왔던 영역이고 이건 앞으로 나올 영역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거에 맞게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변화됐는지 한 3-4단계 이제 약간 변화의 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뀔 거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께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넥스트 공무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2026년 일단은 국가직 9급을 붙으시면 붙게끔 공부하시면 지방직도 따라오는 거니까 국가직 9급 기준으로 먼저 맞춰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랑 세무직은 이종화 세무사님하고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둘이 같이 회계세법을 담당을 할 거고요. 자, 이종화 세무사님 강의 거의 저보다 플러스 1년 그래가지고 그 회계를 계속해서 그 손으로 직접 여기는 계산기를 안 써요. 회계 시험 문제가 계산기를 안 써서 저희는 공부할 때부터 자격증 딸 때부터 계속해서 계산기를 썼잖아요. 이종환 선생님 수업할 때 계산기 안 쓰고 손으로 직접 이제 풀어주시거든요. 본인 화려체라고 주장하실 그 글씨체를 좀 글씨 좀 작게 쓰세요. 그런데 이건 내 글씨는 화려체야 이러시면서 화려하게 쓰세요. 아무튼 그래서 막 글씨로 적으면서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 책 옆에서 개정하시는 거 계속 저희 예전에 강사실 다 뚫려 있었어가지고 옆에서 계속 머리 긁으면서 뭘 손으로 쓰세요. 뭐 하세요? 이러면 책에 있는 문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약간 개정이 되면 숫자를 문제가 최근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기출 문제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다 계산해서 일일이 다 반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종환 선생님 커리큘럼을 제대로 타시면 사실 회계도 거의 100점 나오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이종환 선생님이 세무직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종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사직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잘 풀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심 있으신 분들도 주변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종환 쌤 커리큘럼은 이종환 쌤께서 이따가 들어오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실 거고, 기초회계 원리 기본이론하고 올인원이라는 책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각종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가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뭐 기출변형 모의고사 전범위 기출변형 이렇게가 있고, 지금 8월 달이고요. 9월, 10월, 11, 12월을 쳤을 때 4개월 동안 기출문제가 들어가고요. 회계는 이제 간략하게만 안내해드리면, 9월, 10월에는 단원별 기출문제, 진도별 기출문제.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면,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11월, 12월이 된다 그러면 기출문제가 예를 들어 재고자 3파트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유형자 3파트 다 풀 수 있다. 근데 다 풀 수 있는데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섞어놓고 모의고사로 만들면 또 못 풀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형으로 기출문제를 모의고사처럼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를 11, 12월에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회계선생님한테 이제 따로 이제 안내를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기본 수업이 그 스터디맥 세법 1, 2라고 해가지고 우리 현장 강의 진행을 할 때 9월, 10월 하고요. 11, 12월 있는데 커리큘럼이 세법개론, 기본이론을 하고 기출문제집을 단원별로 하고요. 기출문제를 반드시 단원별로 하는데 수업은 이렇게 제가 기본이론 할 때 요거를 같이 병행하시라고, 자습으로 병행하고 계시라고 얘기를 보통은 해요. 근데 이게 26년 책이 이제 조만간 며칠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26년 대비 책이 나오고, 얘는 26년 책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올해 26년 대비로 5, 6, 7, 8월 강의는 세법개론 1, 2로 해가지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 이론을 다시 진행합니다. 기본 이론을 9, 10월에 세법개론 1, 그 다음에 11, 12월에 세법개론 2를 다시 진행을 하고요. 단원별 기출을 원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이렇게 4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져서 예전에 2달이면 끝났던 기출문제집이 대신 7급하고 9급 기출문제를 2007년도 이후 2025년 7, 9급 모든 문제인데 25년 7급은 아직 시험 시행이 안 됐어요. 9월 20일에 시험이라서 2025년 9급 문제까지 한 문제도 안 빠뜨리고 전부 다 기출문제집에 7급 문제, 9급 문제가 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고, 그래서 원래 25년 대비로 24년에 아니죠. 25년 대비로 24년 말에 진행을 할 때 11, 12월에 8주 과정으로 진행을 했다가 주 2회 수업인데 주 3회 수업을 했는데도 강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지금 분량이 너무 늘어나서 이거 이제 진도를 이렇게 나가는 거 저는 나갈 수 있지만 복습하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막판에 이것 때문에 11, 12월에 학생들이 이제 거의 막 헉헉거리면서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하셔야 사실은 모의고사로 넘어가는데 안 되겠어서 올해는 우리 현장 이제 관리자분들이랑 상의를 이제 좀 제가 상담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학생들 합격에 좀 더 도움이 되겠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고민을 했어요. 교재를 9급 기출 따로, 그래서 9급 기출할 때는 7급 기출을 해주지 말고, 자 7급 기출을 따로 그래서 이렇게 두 달 할까? 근데 세법이 국가직 세법의 특징이, 자 세법이 9급에서 나오던 게 7급에서 나와요. 실제로 7급에서 나온 게 9급에 나옵니다. 2008년에 기타소득이라는 거에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7급에서 2014년에 9급에서 그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2016년에 9급에서 나온 무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고 하는 문제가 2018년에 7급에서 나왔어요. 자, 7급에서 2023년인가? 2022년인가? 요때 그 소득세 연말정산 하실 때 하는 기본공제라고 하는 문제, 응용 문제가 나와서 이거 드디어 이제 슬슬 9급에 나올 때 됐다 이랬거든요. 25년에 나왔어요. 똑같이. 나올 거 예상해서 제가 모의고사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저희 이제
그 네이버 카페 국세청가자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합격수기 들어가 보세요. 최종 모의고사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좀 적중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요? 기출 베이스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저는 창의력이 그렇게 뭐 대단히 창의력이 좋고 뭐 앞으로 돗자리 깔아가지고 뭔가 이제 뭐 예상하고 이게 아니고요. 기출 문제가 나오면 그 범위에서 번집니다. 수업하면서 내내 하는 얘기거든요. 기출 문제가 나오면 그 언저리로 번져서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9급이 7급으로 튕겨갖고 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9급 준비하시는 분들 7급 공부 반드시 같이, 그러니까 7급 기출을 꼭 보셔야 되고 7급 기출 보는 분들도 9급 기출을 보셔야 앞으로 예상 문제가 커버가 돼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목표 점수가 한 85에서 끝날 것 같고 두 개를 같이 하면 어차피 하는 거 성실하게 하면 95에서 100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7, 9급 7 문제를 다 하시되 여기서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에 맞춰서 어차피 지금 9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 빠른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세법 공부하셔야 되니까 기본 이론 진행하면서 그 진도에 맞춰서 기출 맞춰드릴 거예요. 현장 강의 이제 저 작년에 수업 들었던 우리 학생들, 합격생들이 선생님 이거 2개 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올해는 가급적이면 요렇게 해야 24년하고 25년에 시험 문제 유형이 좀 바뀌어갖고 그걸 둘 다 커버하게끔 제가 합격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면 이걸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아, 등록, 이걸 한 명을 하더라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전 이거 무조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세법개론 1, 기본이론 초시생이라고 하더라도 나가시면서 기출을 같이 하시면 제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하락 수업 때 안내해드리는 복습을 하기만 하면 단언컨대 내년에 세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붙으면 세법 때문에 붙을 거예요. 아, 너무 약장수 같나? 그럼 자,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그래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책이 요 책하고요. 스터디맥 1, 2 너무 두꺼워서 학생들이 항상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1, 2로 쪼갰어요. 1에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증여세법이라고 4개가 들어가 있고 2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래서 6개의 과목을 4개, 2개로 쪼갰는데 2개짜리가 더 두꺼워요. 2개짜리가 이제 우리 11, 12월에 진행하게 될 2 영역이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랜만에 작년에 하다가 왔다가 아니고 몇 년 전에 공부했다가 직장 갔다가 다시 왔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 하면서 기출을 동시에 4개월 동안 딱 맞춰갖고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왜냐면 기출을 이렇게 4개월로 연결해서 진도에 맞춰드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현장 강의 들으실 때는 요거를 하셔서 세법을 조금 더 편안하게 빨리 고득점 하실 수 있게 그건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26년 대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구나. 이거 찾느라고 지금. 자,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제 교재가 이 기본 이론하고 필기 노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필기 노트는 제 판서 노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할 때 수업을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아시게 될 거고 단원별 기출문제집 26년 대비 책 나왔고요. 여기 기출변형 모의고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제가 PDF로 책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한 번 풀어서는 안 돼요. 모의고사는 수업 때 듣고 본인이 한 번 풀고 다시 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본인이 책을 사가지고 종이책을 사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스캔 뜨고 다시 재본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는 여러 번 푸셨으면 좋겠어서 PDF 자료로 출간을 따로 하고요. 기본서하고 필기노트, 기출문제집은 종이로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보셔야 돼서 걔는 종이책 출간을 합니다. PDF 책으로 출간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북처럼 넘기는 게 아니고요. 인쇄하실 수 있게 그거는 출간을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저희 국세청 가자라는 카페에서 어떻게 자료 다운받으시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집이 단원별로도 있고 동형도 있고 단계적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거는 커리큘럼은 우리가 이제 9, 10월 달에 요거를 하고 나면 기본 이론 기출문제를 하고 나면 1월, 2월, 3월 달에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되고 1월, 2월 달에 단원별 모의고사, 세법은 단원별 모의고사, 3월 달에는 이제 최종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11, 12월, 1, 2, 3월 달에 지금 현장 강의 위주로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진행하는 현장 강의고, 자,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 이론, 이제 제 세번만 말씀드린 거고요. 언제나 매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10, 11, 12, 그리고 10, 11, 12, 그리고 1, 2, 3 해가지고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가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요거는 사실 정규 종합반 커리큘럼은 아닌데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이게 정규 종합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거는 별도로 모의고사 강의를 따로 패키지를 제가 만든 건데요. 이거는 회계하고 세법을 묶어서 전공 강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전공 강화 모의고사는 사실 이제 정규 커리큘럼은 아니고 제가 별도로 만든 겁니다. 회계 모의고사 잘 풀고 세법 모의고사 잘 푸는데 그거를 두 개를 묶어갖고 똑같은 시간을 들이면 또 점수가 떨어져요. 희한해요. 아 해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아니 회계 그냥 똑같은 문제를 얘 25분 주고 얘 15분 줘갖고 똑같은 문제를 풀면 여기서 90점 여기서 90점 나오는데 같은 문제를 묶어갖고 40분을 들이면 아예 풀지를 못해요. 그 시간의 압박에 눌려버려요. 그리고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점수가 70점, 60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20문제가 40문제가 된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만 하면 안 되죠. 국어랑 영어까지 다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종환 쌤하고는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가지고 매년 전공강화 모의고사 시리즈를 1, 2, 3로 나가고 있고 얘가 1단계, 2단계, 3단계고 전공강화 모의고사 그 문의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설명 드리는 김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1, 2, 3의 단계는요. 가급적이면 다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가급적이면 저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 수업 예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 필요 없는 강의 막 이거 약간 책팔이를 한다든가 필요 없는 강의 들으세요 라고 하는 성격 절대 아니거든요. 이 강의 이건 듣지 마. 이거 듣지 말고 단원별만 들어 라고 필요한 거를 좀 짚어드리는데 요즘은 시험 문제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여러분께 사실은 이거는 꼭 제가 일부러 만든 강의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여기에 그 회계하고 세법을 어떻게 하냐면 회계하고 세법을 진도별로 어떻게 하냐면 10문제 플러스 10문제로 20문제를 묶어가지고요. 시간을 한 25분 정도를 드려요. 하프 모의고사예요. 하프 모의고사로 매주 1회 진행하고 총 12회 총 12회. 그러니까 1회차 재고자산, 그 다음에 세법, 국세기본법, 납세무 성립 시기까지 이런 식으로 진도표 다 드리고요. 진도표대로 공부해가지고 와서 기본 이론하고 기출문제를 공부했다 그러면 요거를 그 부분만 모아가지고 연습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1월 달에 이건 2개월이고 1, 2월 달에 자 회계하고 세법을요. 진도별로 안 하고요. 동형이 뭐냐면 모의고사 실전 유형처럼 여러 개의 세법을 6개 세법이 다 들어가 있는 실제 기출문제 유형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요. 20문제. 이거 시작할 때 학생들 한 1주차, 2주차 정도에 막 난리 나고요. 거의 막 좌절 모드 들어가고 이거 해서 조금 막판에 끝날 때 점수가 90, 95 나오거든요. 처음에 60점에서 시작했다가 심지어 20점에서 시작했다가 막판에 80점, 90점 나와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하고 모의고사 훈련과 더불어 내용 훈련, 내용 암기 하시고 요걸로 들어가서 회계세법 다시 가잖아요. 여기서 자신감이 막 넘치다가 갑자기 또 꺾여요. 또 60점이 나와요. 여기서 90 나오던 분이 55, 60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요? 20문제, 총 토탈 20문제가 40문제가 된 압박감을 못 이겨내요. 그걸 단계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나면 마지막 한 달은요. 사실 점수가 조금 많이 안 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3번은 약간 하지 말고 요거 다시 한번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현장에서 제가 상담해 드릴 거고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따라오실 수만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냐면 파이널이에요. 이거는 똑같이 회계세법인데 뭐예요?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난이도가 어떻게 높아지는가? 앞으로 나올 예상 문제를 추가로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 말고요. 새로운 문제, 제가 예상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집어넣어드려서 이것까지 하시면 거의 100점이에요. 예, 올해 현장 강의에서 커리큘럼 9월부터, 좀 빠르게는 7월부터
늦게는 9월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 이 전공강 원래 종합반 정규 커리큘럼하고 이것까지 다 타신 분들이 이제 그 정규 인원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분들 현장 강의 인원 중에서 세법 100점 3명 나왔어요. 올해 거가 좀 쉽기는 했지만 그리고 회계도 나름대로는 점수들 상당히 잘 나왔고 점수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가지고 쉬워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커리큘럼을 제대로 타시면 제가 이제는 좀 막 되게 겸손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과대포장은 안 하니까 어차피 제가 이건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강의를 가급적이면 요즘같이 막 시험 문제가 자꾸 이상하게 바뀔 때는 꾸준하게 현장 강의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습 테스트 같은 거 드리는 거 커버하시고 암기 테스트 드리는 거 계속해서 시험 보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시험 적응력을 높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제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아무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데스크에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단 저는 되게 깨끗해서 좋아요. 네, 깨끗하고 관리들을 칠판이나 이런 게 관리가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서 필요하신 자료 같은 거 요청했을 때도 항상 챙겨놨다가 잘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워낙에 이제 다들 이제 합격하시는 거에 좀 더 우리 여기 복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최대한 공부하실 수 있게 그걸 다 쉬는 시간이 중간에 뭐 1시간 정도 빈다 그럼 거기서 앉아서 공부하시다가 들어오시고 이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약간 학구적인 분위기가 조장돼 있고 약간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여기서 공부하셔갖고 커리큘럼 제대로 타신 분들이 합격하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랑 이번에 같이 어차피 세무직 하실 거면 여기서 저를 믿고 그다음에 이종환 쌤을 믿고 세무직 공무원 공부를 초시생이건 재시생이건 같이 시작하셔서 내년에 시험제도 바뀌기 전에 무조건 내년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철저한 관리 잘 해주실 거고 밀착 코칭 질문 거의 저는 사무실에 그러니까 우리 강사실하고요. 데스크하고 강사실에 데스크에는 우리 직원분들은 항상 상주하고 계시고 강사실에 수업 있는 날은 거의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담 계속 가능하니까 개별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 요청하시면 상담해드리고 하니까 이걸 개별적인 밀착 코칭이라고 좀 포장을 했어요. 있어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내용들은 계속해서 제가 안내해드릴 거니까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세법 공부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릴레이 테스트라고 프린트 나가고요. 프린트 요만큼 되거든요. 릴레이 테스트, 암기 테스트, 핵심 암기 프린트. 이종환 선생님은 맨날 모의고사 프린트 뿌리세요. 그래서 그냥 뿌렸는데 가보로 간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매일매일 드리는 대로 풀어가시면 복습이 안 하려고 해도 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실 수 있게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여러분께서 그거를 좀 따라오시면서 합격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는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Q&A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빨리 합격하나 이런 것들은 이종환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사실 정말로 세무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전문가의 영역에 발을 내디디셨으면 합격하고 나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과정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일반적인 사회 과목 이런 것들보다는 세법 회계가 전문 영역이라서 처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되게 공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얘가 한 4개월 정도로 버텨내면요. 근데 버텨내기가 그냥 인강으로만 수강하실 때는 조금 힘드시긴 하시죠. 그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어차피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은 현장에 오셨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수업 때 복습 자료를 계속 드리는 거를 이제 옆에 보니까 나는 이거 너무 힘든데 똑같이 초시생인데 이 옆에 사람이 뭔지 몰라도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본인도 조금 힘내서 다시 쓰게 돼요. 이게 약간의 무언의 경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학원 현장 수강에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셔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는 반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합격하시고 나면 면접 때까지 그게 이어지는 반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하나의 동창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노는 분위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진짜로 같이 스터디하면서 공부하시는 분위기로 한 분들이 다 붙거든요.
중간에 무슨 딴 데 가서 뭐 서로 뭐 싸우거나 그런 일들도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 현장 강의를 통해 가지고 뭐 기출문제건 뭐건 간에 계속 열심히 반복 학습하시면서 이제 세무직 공무원에 합격하시면 좋겠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종환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다가는 중간보원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9월달에 개강할 때 여러분 뵙는 걸로 저는 믿고, 제가 하는 안내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음번 9월달 개강할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회계학 뭐 커리큘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뭐 기초 회계 원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학교에서 나 이제 회계 세무 뭐 이런데 전공하셔가지고 회계 원리 좀 들으신 분들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이게 시간이 많이 투여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말에 맘만 먹으면은 전체를 다 동영상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냐,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우신 거를 제가 크게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설명드리지 실제 시험에 적용되는 것까지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요거 좀 들어주시고, 특히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올해 2025년도 시험에 여기 기초 회계 원리 쪽, 회계 순환 과정에서 나왔어요. 뭐 집합손익 마감하고 이런 것들. 어찌 보면 되게 기초적인 건데 이걸 막 건너뜁니다. 왜냐면 우리가 막 계산 문제 이런 거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집중하다 보면 간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도가 좀 나간 다음에도 머리 식히고 할 때 한번 동영상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대부분 다 뭐냐, 여기 기본 이론이에요. 누가 항상 물어봐요. 기본 이론 들으면 몇 점 맞을 수 있냐? 100점 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내용도 설명드리고 바로바로 기출문제를 풉니다. 해당 기출문제. 왜냐하면 제가 노량진 한 20년 동안 있어 보니까 뭘 느꼈냐면, 시험에 이제 빨리 붙는 친구들은 뭐냐, 기본 이론이 기출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게 빨리빨리 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기출 문제를 보고 기본 이론서 어디 있는지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면 시험에 합격. 근데 그게 좀 약간 더디게 되면은 시험 합격을 좀 늦춰준다. 그래서 결론은 요 두 개의 과정만 잘 들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그 기본 이론을 2달마다 이렇게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9월, 10월 있잖아요. 아마 노량진에서 기본 이론을 계속 개강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방향을 잘 잡으면 회계가 쉬워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만 잘 들어도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대신에 이제 뭐냐, 우리 그 시험 문제가 문제 은행은 아니에요. 문제 은행은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뽑혀지는 거고, 사람이 이제 이거를 문제를 선별하는데, 기출 문제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제위원이 있고 이제 선정위원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문제를 갖다가 이제 교수님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좀 받아놔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선정된 분들 들어가셔서 그걸 뽑아내고, 약간 거기서 약간 각색을 하죠. 이렇게 연도 같은 거 좀 바꾸고. 자, 아무튼 뭐냐, 요것만 들어서 이제 완벽하면 좋은데 약간 모자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뭐냐, 단원별로 한번 해봐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연도별 기출문제를 이렇게 정리한다. 이게 두 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연도별로 하면 좋아요. 근데 준비가 덜 돼 있는 분, 그 얘기 뭐냐면 재고자산, 유형 되게 단원별로 해야지만 처음에 만족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원별로 해보고, 근데 단원별로 안 좋아하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원가를 줘도 풀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채를 줘도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대부분 뭐냐, 선생님 저 공부한 다음에 풀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단원별로도 하고 연도별 기출문제도 이렇게 풀어본다. 물론 11월 달에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왔잖아요. 9월, 10월에 기본 이론 듣고 11월에 또 기출해야 될 거 아니니까 제가 9월, 그 다음에 10월에 기출문제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제 기회를 더 주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대로면 좀 더 빨리 노량진에 올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9월에 와서 시작했다. 그래도 11월에 이제 실강으로 다 기출문제 과정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세포 선생님도 얘기해 줬지만 모의고사.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회계는 결국 누가 더 문제를 잘 빠르고 정확히 푸냐, 여기에 당락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스캐너처럼 쭉 스캔한 다음에 바로 자기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 난이도,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저는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공부 이제 수준이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을 쭉 하고, 이게 내가 왜냐면 문제가 다 이거 봤던 거다. 그 다음에 이거 기출문제 뭐다.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히 풀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많이 하라는 게 이거예요. 학창 시절에도 문제 적응 능력이 잘 된 친구는 적은 문제만 풀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특히 이제 문제에 울렁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일수록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하라. 그래서 모의고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출변형 모의고사가 있고 동형 모의고사가 있어요. 기출변형 모의고사는 뭐냐? 기출문제를 제가 다 각색했어요. 질문도 좀 바꾸고 숫자도 바꾸고. 그 이게 뭐냐? 기출문제를 내가 얼마나 잘 이해했냐. 요거를 테스트하는 거고,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시면은 무난하게 다 붙는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4월 시험에 만약 안 됐다. 그래도 6월에 또 지방직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방직 시험 면접에 이제 제가 지금도 면접반 진행 중인데 그 친구들을 보면 2025년 1월 달에 시작한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지금 9월에 시작하니까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합격률이 현저히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년도 아마 4월 시험도 무난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뭐냐? 내가 조금 약간 준비 부족도구로 국가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노력해서 지방직까지 가면 무난히 2026년도에는 공무원으로서 이제 입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컬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 제가 이쪽에도 전화번호 적어드리고 했잖아요. 이메일도 주시고, 제가 뭐 늦게 자요. 근데 언제든 주시면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무조건 회계는 이제 제 수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풀이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는 뭐냐,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답이 나옵니다. 근데 답이 어떻게 도출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뭐냐, 모의고사 같은 것도 제가 어떻게 푸는지 쫙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 자체가 엄청 창조적인 머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도대체 어떻게 푸는지, 올바른 풀이가 뭔지,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좋은 풀이 방법 하면 그러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저보다 더 좋은 풀이 방법 푸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푸는 방법을 한번 쭉 유심히 살펴보고, 그래서 요 기본 강의 시간에도 제가 얘기해요. 책이 깨끗하면 안 돼요. 제가 수업 중에도 책을 보여드리는데 제 책은 깨끗하죠. 근데 여러분 책에는 이 문제의 힌트가 뭐다, 이거를 다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 회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휴대폰도 들고 왔는데 세법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다음 과정에 면접이 있어요. 필기 붙은 다음에 면접. 면접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보기 지문에 다 있어요. 면접은 그거를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왜냐면 면접 질문, 회계 질문은 없어요. 세법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릴레이 테스트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써보고 했기 때문에 용어를 구사하는데 훨씬 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뭐냐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있잖아요. 사진 찍으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두고, 제가 대부분 다 공부를 지하철에서 하라고 하는데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 같은 거 내가 어떻게 풀지 이거를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면 실력이 이제 급상승. 그 다음에 사진을 이제 삭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고 어떤 문제는 보자마자 뭔지 알아요. 그럼 답으로 삭제. 또 어려운 문제는 이제 다시 또 사진 찍어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신 거 있어가지고 질문하신 거 제가 몇 가지 또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출문제 언제 푸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기본 강의 시간에도 제가 기출문제에서 제일 빈출되는 거를 다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늘 신조는 뭐냐? 기출문제는 빨리빨리 보는 게 좋아요. 우리 목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기본 강의 시간에 쉬운 문제. 쉬운 문제는 풀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실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험은 그렇다고 복잡한 숫자 이런 거 안 나오고 기본 개념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출문제를 좀 빨리빨리 보는 거를 권장한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어찌 보면 약간 하드 트레이닝이죠. 하지만 저는 그거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소개시켜줘. 그래서 수업 컬이 자체가 뭐냐면 제가 진도 나갈 때 어떤 개념을 설명드리고 바로 거기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고, 이때 이제 주의할 건 뭐냐, 혹시 잘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어차피 기출문제 과정이 또 있어요. 하지만 기본서 이게 어디에 이제 관련된다는 거는 매칭을 자꾸 시켜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질문 또 있으셔서, 그게 이제 뭐냐, 기출 반복만으로 고득점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게 이제 늘 이제 저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하나를 가르쳐 주면 이제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은 하나 알려주면 한 0.7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좀 많이 보냐. 근데 그 중에는 모의고사 내가 볼 시간이 없더라면 해설 강의라도 제가 들으라고 해요. 이렇게. 그것도 좋은 복습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제일 안 좋은 분들은 뭐가 있냐? 책을 늦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때나 뭐 그럴 때는 뭐냐? 책을 엄청 빨리 봅니다. 빨리 보고 바로 문제 풀어요. 틀려도 돼요. 왜 틀렸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알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회계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는 거의 암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법은 안 그래요.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외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회계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원칙밖에 없어요. 그냥 기본 개념만 잘 알면 문제를 손쉽게 좀 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 회계 같은 경우에 그럼 내가 원하는 점수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몇 점 맞고 싶어요? 뭐 90일 수도 있고 85일 수도 있고. 그럼 필요한 시간은 얼마 정도 되면 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 이론 듣고 기출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이제 연말이죠. 12월 30일 그 정도 되면 내가 그래도 한 85, 90 이상은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가 이제 어렵진 않던데 대신에 뭐냐? 처음에 이제 잘못 배우면 저도 그렇죠. 대한민국 내노라는 그런 제가 이제 공부할 당시에 그런 분들의 강의를 제가 다 들어봤죠. 근데 늘 생각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들으면서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분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답은 내요. 하지만 이 답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왜냐하면 그게 100% 다 이해가 되지 않은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현금 이런 거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 위주의 학습이 그러니까 외울 거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공부할 때도 제 별명이 질문맨이었어요. 질문 많아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제가 싫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 질문을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회계는 이제 마치 이제 뭐 뱀이 뭐 허물 벗듯이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몇 번의 단계만 진화하면 금세 위로 올라간다. 세법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엄청 많이 개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법은 그럼 나중에 아니에요. 뼈대는 바뀌지 않아요. 세세한 것밖에 이제 자질 구형이 좀 바뀌는 거죠. 근데 회계는 요즘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태평성대. 태평성대 뭐냐? 개정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를 갖다가 적어도 12월 달까지는 어떤 궤도에 올려놓으면 아마 손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계에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질문이 있는데 비전공자인데 이제 또 나 이거 회계나 세법 할 수 있냐? 예.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상담 같은 거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전공이 뭐예요? 이런 물어봐요. 근데 그건 정말로 뭐 전공이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소개팅 할 때도 취미가 뭐 이거 물어보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은 상관없어요. 그냥 오히려 이런 게 더 편해요. 회계세법 뭐 대학교 이런 데서 뭐 잘못 배운 거보다 처음부터는 배치로다가 하는 게 저는 제가 봐서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 같은 거 처음에는 약간의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숫자 같은 데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전부 라이브로 다 풀어줍니다. 예전에도 이제 합격자의 밤 이거 할 때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 라이브로 푸시는 겁니까? 당연히 라이브로 푸는 거죠. 제가 푸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칙 연산 뭐 이런 것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20년 전에 노량진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거 안 했죠. 이걸 왜 몰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의외로 사칙 연산 이런 거에 취약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뭐냐면 계산기, 왜냐면 우리 시험 계산기 없으니까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이런 거. 그리고 또 말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2025년도에 말 문제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 문제 어떻게? 말 문제 기본서에 다 있어요.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좀 충실히 좀 잘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말 문제라는 게 대부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가 다 대부분 다 말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만 잘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가 더 있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회계 언제 푸냐? 회계를 뭐 먼저 푸냐?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제가 회계 문제 배열할 때는 마찬가지고 문제 그 순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배열 순서가 달라져서 점수가 달라지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배열을 하든 본인의 점수는 같아야 돼요. 그게 결국 뭐냐? 익숙한 거, 쉬운 거부터 푼다.
그게 이제 뭐냐면 시험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도 훈련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일부러 항상 뭐냐, 모의고사 할 때 앞 문제를 좀 어려운 걸 내요. 왜?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5개 나왔어요. 그럼 6번부터 풀 줄 알면 돼요. 1, 2, 3, 4, 5번을 날리고 난 6번부터 풀 줄 아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돼야 된다. 대신에 뭐냐, 1, 2, 3, 4, 5가 이거 기존에 없던 문제, 이거를 본인이 판정을 내릴 줄, 그게 바로 뭐냐, 기출문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개 중에는 뭐냐, 뭐 다른 학원에 뭐 모의고사니 뭐 이런 거 보면서도 저한테 질문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이 문제, 기출문제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 우리 시험 문제는 결국 이 기출문제에서 대부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20문제라고 하면 19문제나 많아야 18문제가 이제 기출된 거. 그렇죠? 기출 안 된 건 한두 문제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뭐냐, 기출 안 된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할 때가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현금을 펴도 영업창출현금이 있어요. 그거 2011년도부터 계속 모의고사 내면서 여러분 뭐 나올 수 있다. 안 나왔다고요. 2025년도까지. 그렇죠? 15년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 근데 수험계에서는 뭐냐,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고민하고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게 의미하는 게 결국 뭐냐, 내가 시험을 잘 보고 효율적. 왜냐면 커트라인 자체가 그렇잖아요. 작년도 몇이었어요? 세무직? 국가직 기준 70점. 올해 80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막 들쭉날쭉하고요. 그래서 올해 회계가 쉬웠다고 해서 내년도 뭐 100%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냥 나오는 기출문제를 잘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제 전화번호 알고 계실 테니까 문자 주고, 제가 뭐 집에 가는 길에 통화를 많이 해요. 대부분 다 뭐냐, 수험 상담. 요즘에는 이제 면접 시즌이라서 면접 상담 이렇게. 늘 제 마인드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담임 선생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게 이제 공직에 가서 생활 잘할 수 있게. 오후에도 뭐 해야 됩니까? 국가직 이제 합격하신 분들,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는 회계 실무 검증 내부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제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 옛날과 다르게 이제 중3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막 선행학습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국세공무원 교육원 가기 전에 내부 시험이 있어요. 2개 자격증인데 그거를 취득하고 가면 상당히 평점이 좋아요. 그러니까 세무서 과장님에서도 딱 물어보거든요. 회실이나 조사위원 땄냐? 땄습니다. 그럼 갑자기 대단히 흡족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제가 또 힘들지만 그래도, 왜냐면 원래 우리 수업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합격 후 과정이죠. 그것도 제가 다 이제 해드린다. 그 이유가 뭐냐? 그냥 담임 선생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에 가서도 좀 잘 업무 수행할 수 있게.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현직 업무 수행하면서도 상담을 많이 해요. 세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 제가 이제 세법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또는 뭐냐, 이거를 먼저 해본 이제 선배 이제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 조소관님이나 아니면 주무관님.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사실은 저의 역할이죠. 이렇게. 근데 아무튼 저희를 잘 믿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면 아마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질문 주신 게 요 정도고, 또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면접 다 이제 합격이 된다. 근데 대신에 이제 뭐냐, 국세청 쪽이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면접할 때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 여성분일수록 사실은 면접에 약간 좀 이제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들을 더 선호한다. 근데 대신에 이제 지방직 쪽에는 뭐냐, 또 연세가 많은, 왜냐하면 좀 내 이제 밑에 사람인데 나이가 많으면 좀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좀 후임인데 나이가 많으면 부담돼. 그래서 가능하시면 일단 4월 달에 꼭 합격하시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대신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이제 합격하신 분도 그 당시 연세가 54세죠. 여기 동작구청에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도 다 합격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그분한테 드린 팁은 뭐냐면,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제가 마치고 마지막으로 내가 시민들한테 봉사한다. 그런 컨셉으로 면접에 임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능하시면 그래도 일단 연세 드신 분들 국가직 쪽에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춰서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일단 없으면은 뭐 나중에 질문 주시면 돼요.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원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